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6월 개최 예정인 선교 전략회의를 앞두고 트랙 모임의 내용을 사전 점검했습니다. 사단법인 세계성령운동 중앙협의회가 창립 34주년을 맞아 성령포럼을 열었습니다. 백석대 백석문화대 인성개발원이 에스파이프스 핵심 역량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대학생들을 글로컬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한 인성교육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9일로 다가온 부활절을 앞두고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이를 준비하는 새벽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부활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오는 6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 전략회의를 개최합니다. 2달 앞으로 다가온 회의를 위해 리더들과 관계자들이 미리 모여 본회의 진행을 점검했습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오는 6월 엔코이라 불리는 제8차 세계선교 전략회의의 개최를 앞두고 사전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엔코이의 소그룹 토론 리더들은 이날 미리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고 서로를 평가하며 본회의를 준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사전 준비를 통해 한국의 독자적인 선교 전략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KWMA 강대응 사무총장은 선교지에 큰 돈을 투자하는 서구 중심의 선교가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습니다. 서구에서 지금 선교사 후보들이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비서구에서 선교사들이 나와야 되는데 선교사들이 나가면 마땅히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뭐 센터 세우고 이런 쪽으로 나갔는데 비서구에서 선교사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런 일 할 수 있겠는가? 이날 KWMA는 새로운 선교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세계 복음화 흐름을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교 방법의 제시보다는 목적을 되새겨 선교 사역의 본질을 회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교회에 주어진 선교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성육신적 방법으로 태도로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번화된 선교 생태계를 이해하고 교회, 선교단체, 선교사, 성도 그리고 다음 세대가 각각 어떻게 최선의 방안들을 만들어갈 것인가를 실천할 것입니다. 엔코이는 4년에 한 번 열리는 주요 선교 행사로 목회자와 선교사 등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선교 전략을 수립합니다. 올해 엔코이는 다시 그곳에서라는 주제로 오는 6월 평창에서 개최되며 자비량 선교와 전방 개척 선교 등 10개 선교 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강대응 사무총장은 그동안 진행되어온 선교 방법의 이유는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며 목적을 회복하는 선교 전략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오순절은 기독교의 기념일 중 하나로 성령 강림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기독교의 발전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절기인데요. 성령 중심 오순절교회는 한국교회의 큰 부흥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오순절 정신을 계승하는 세계성령운동 중앙협의회가 창립 34주년을 맞아 성령포럼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성령운동 중앙협의회가 창립 34주년 성령포럼을 열었습니다. 200석 규모의 마련된 좌석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발표자 8명의 성령 주제 강연을 듣는 참석자들은 강의 내용을 메모하며 집중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협의회 안준배 명예이사장은 성령 포럼을 통해 한국교회가 재충전을 했으면 좋겠다며 성령운동 중심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포럼을 열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성령 포럼은 바로 우리 세계 성령운동 역사 속에 34년 역사 속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조영기 목사님과 현재 그 일을 이어가고 있는 소광수 목사의 성령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고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는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대표자라고 안 이사장은 말합니다. 포럼에선 조용기 목사의 4차원 영성을 제목으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김포교회 김사만 담임 목사는 꿈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생각과 언어도 따라온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꿈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제 질문을 딱 받으시고 눈을 딱 뜨시더니 1초도 머뭇거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면서 딱 하신 말씀이 꿈이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주제 강연을 맡은 소광석 대회장은 4차원 영성은 훌륭한 설교로 잘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문학과 음악, 이야기를 통해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게 내용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설교자의 마음에서 청중의 마음으로 어떻게 그 설교의 내용이 전달이 될 것이냐. 새성협은 올해 주기적인 행사와 다양한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령운동을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퍼지게 하겠다는 세계성령운동 중앙협의회, 그 포부처럼 한국교회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부흥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최근 각 분야에서 인성의 영역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과 사회생활은 물론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인재상으로도 인성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한 대학에선 인성교육 모델을 설계해 학업은 물론 시대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인성개발원이 전공지식과 인성기술을 융합한 교육 모델을 만들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교내 예루살렘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백석 에스파이프 핵심 역량 페스티벌은 영성과 철학성, 지성과 신체성, 감성과 사회성 등 6가지 가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전인성 교육 모델로 성숙하고 바람직한 인성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각 분야에서 인성까지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하면서 학교는 다양한 경험과 실천 프로그램들을 통해 재학생들의 인성 개발에 나서겠다는 의지입니다. OECD에서 주창하기를 4차 산업시대의 핵심 도구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우리 재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배운 전공 지식과 인성 기술을 융합을 해서 지역사회 공헌하는 이렇게 섬김 리더십과 사회공헌 역량을 함량을 해서 4차 산업에서 요구되는 인성 인재로 이렇게 양성하고 있습니다. 에스파이프스 6가지 핵심 가치는 인식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 평가적 차원 등 3가지로 구분돼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도구적 기술로서의 인성을 함양하도록 마련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페스티벌엔 월드비전, 육군 5군단, 경찰 인재개발원이 함께 참여해 인성 개발을 돕는 6개 부스를 운영하고 다양한 특강과 체험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은 인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6가지 부스에서 각자 다른 걸 배우고 친구들과 즐기고 느낄 수 있어서 더욱 뜻깊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더 알고 친구들과도 더 친하게 되어서 학업 생활 가운데 더욱더 재밌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친구들이랑 같이 활동하면서 협동 능력도 는 것 같고 캠프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인성개발원 이계능 원장은 재학생들이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사회와 직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성 역량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4차 산업시대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활절 연합예배를 준비하는 새벽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연합예배준비위는 4일 오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기도회를 열고 한국 사회의 하나됨과 한반도 통일, 기후위기 등의 주제를 두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이영훈 대회장은 부활 사건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며 사회가 가진 절망을 끌어안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기도회에 참여한 후 양극화된 국회의 모습이 사회의 희망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9일 영락교회에서 개최되며 이날 모인 헌금은 저출산대책위원회에 전액 전달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이순창 총회장의 목회 서신을 통해 부활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삶도 코로나19 팬데믹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와 생명과 희망이 넘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복음의 사람들은 이런 시대에 예배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면서 만물이 새롭게 소생하는 이 계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만남을 기원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총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다가오는 부활절을 맞이해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성결교단 김주헌 총회장은 부활의 기쁨으로 성결교회의 부흥을 이루어냅시다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 총회장은 지난 1년간 총회장으로 헌신하며 온 모든 일들을 통해 성결교회가 다시금 한국교회 부흥 중심에 서게 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부활의 날 아침에 우리 성결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또 위드 예수, 다시 성결의 복음으로 함께 그날을 기대하고 뛰어가자며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독려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목회자 징계에 미온적인 노회, 연회, 지방회를 규탄했습니다. 개혁연대 조사 결과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목회자는 총 82명으로 이들이 소속된 상급회 61곳에 징계 촉구를 위한 질의 공문을 보낸 결과 단 8곳만이 징계 절차를 밟았거나 밟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상급회가 목사의 징계를 주저함으로써 성범죄를 방조하고 2차 가해의 위험성을 방치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번 대통령 고유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7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양곡법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붙여지게 됐습니다. 동서식품은 맥심 모카골드 커피 믹스에 실리콘 재질의 물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품 일부를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4일 동서식품에 따르면 맥심 모카골드 커피 믹스 600g을 포함한 8종 가운데 특정 유통기한의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물질은 창원 공장의 커피 제품 생산 과정에서 식품 제조 설비에 사용되는 실리콘 물질로 동서식품은 해당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는 동서식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출범 2년차를 맞아 노동연금 교육개혁과제 달성을 위한 기구 인력을 대폭 개편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노동연금 교육개혁 등 3대 개혁과 정부개혁까지 포함한 3+1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기반을 마련한다고 행안부는 전했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개혁과제 등을 총괄하는 노동개혁 정책관을 고용노동부에 신설하기로 했으며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 개혁지원단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개혁지원관을 경남 등 7개 지역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솔로 음반 타이틀곡 라이크 크레이지로 K-팝 솔로 가수 사상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위에 올랐습니다. 빌보드는 4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번 주 싱글 차트 상위 10개 곡을 공개했습니다. 이전까지 빌보드 핫100에서 1위를 한 K-팝 가수는 솔로와 그룹을 모두 합쳐 방탄소년단이 유일했습니다. 이로써 지민은 개인으로나 그룹으로나 모두 핫100 1위를 하게 된 최초의 K-팝 가수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V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V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초등학교 수업 중 6살 1학년 학생이 쓴 총에 맞아 다친 교사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1월에 가해 학생이 쓴 총에 맞아 손과 가슴을 다친 교사 에비게일 주원화는 뉴포트뉴스 교육당국을 상대로 약 525억 원의 소송을 제기하며 교육당국은 가해 소년이 과거 유치원 교사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 행사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총기 사건 후 해당 교육청이 모든 학교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고 학생이 투명한 가방을 들고 다닐 것을 결정했습니다. 대만 당국이 저출산, 고령화와 조기 은퇴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3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노동부는 최근 국가발전위원회와 노동부의 통계를 인용해 15세에서 64세 노동 연령 인구가 2022년에서 2030년 사이 7.9%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만과 다른 국가의 큰 차이가 힘이 있는데도 조기 은퇴라고 밝히며 연로한 부모가 돈을 버는 것은 불효라고 생각하는 대만 사회의 가치관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을 비롯한 도시 곳곳에서 시민 수천 명이 모여 수년간 치솟은 집값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2일 CNN 등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서유럽에서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국가로 지난해 근로자 50% 이상이 약 140만 원도 벌지 못했지만 리스본에서 방 하나짜리 원룸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는 191만 원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보 업체 콤피덴시알 이모빌리아리오는 리스본 내 주택 임대료는 2015년 이후 65% 상승했고 매매 가격도 137% 올랐다고 집계했습니다. 여성과 흑인 우주 비행사가 처음으로 달 궤도 비행에 나섭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캐나다 우주국 CSA는 현지 시간 3일 달 유인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가운데 우주선을 타고 달 궤도를 돌고 돌아오는 2단계 임무를 수행할 우주 비행사 4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아르테미스 미션의 첫 여성 우주 비행사이자 과거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비행 엔지니어로 일했던 크리스티나 코크는 여성 우주 비행사 최장기 체류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흑인인 빅터 글로버는 해군 조종사 출신으로 2020년 스페이스X 크루 드래건을 타고 국제 우주 정거장에 도착한 첫 흑인 탑승자입니다. 나사 존슨 우주센터 국장인 바네사 와이츠는 최초의 여성과 최초의 유색인종이 포함됐으며 4명 우주 비행사 모두 인류의 최선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식목일인 내일은 전국에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한낮 기온도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많이 해소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강원 일부 지역은 밤까지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17도, 대전 1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6도, 광주와 부산은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30년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려는 부산에 실사단이 방문했습니다. 환영 인파를 맞이한 실사단의 소감은 훌륭하다는 감탄이었습니다. 팝스타가 된 것 같은 감동을 받기까지 했다고도 말했는데요. 부산에서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박람회 유치에 마음을 모아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